오만과 편견 제19장. 다음날 롱본에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콜린스 씨가 격식을 갖춰 청혼을 한 것이다.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만 교구를 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청혼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인데, 사실 잠깐이라도 그 문제로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콜린스 씨는 자신의 평상 임무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순서에 따라 그 일에 착수했다.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되어 베넷 부인과 엘리자베스, 어린 동생 하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콜린스 씨는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부인, 오늘 아침에 당신의 아름다운 따님 엘리자베스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영광을 청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엘리자베스가 놀라 얼굴이 붉어지며 뭐라 말하기도 전에 베넷 부인이 얼른 대답했다. 아, 그럼요, 물론이지요. 리지가 무척 행복해할 거라 믿어요. 리지가 반대할 리가 없지요. 키티야, 2층으로 좀 올라와라. 베넷 부인이 일감을 주워들고는 서둘러 나가는데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콜린스 씨,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는 저한테도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나가겠어요. 아니, 안 돼, 리지야. 무슨 소리냐. 넌 거기 그대로 있으렴. 엘리자베스가 초조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정말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이자 어머니가 덧붙였다. 리지야, 내 말 잘 들어라. 넌 여기 남아서 콜린스 씨 얘기를 듣도록 해. 엘리자베스는 그런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잠시 생각해보니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자리에 앉아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고는 당혹스러움과 흥미로움 사이를 오가는 감정을 감추려고 애썼다. 베넷 부인과 키티는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콜린스 씨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정말이지,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당신의 겸양은 당신을 깎아내리기는커녕 다른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군요. 이렇게 내키지 않는 내색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내 눈에 아마 덜 사랑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리는데 나는 존경하여 마지 않는 당신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당신이 내 말의 취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타고난 섬세함 때문에 시침이 떼는가 보지요. 내 관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오해했을 리가 없을 텐데요. 난 거의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당신을 미래의 삶의 배필로 점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감정에 휩쓸려 자존심을 잃기 전에 결혼을 하려는 이유, 무엇보다 아내를 찾아 하트퍼드셔에 오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엄숙하고 침착한 콜린스 씨가 스스로 감정에 휩쓸려 자존심을 잃는다고 하자 엘리자베스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을 막아볼 그 짧은 틈을 놓쳐버렸다. 그는 얘기를 계속해 나갔다. 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우선 나처럼 안락한 환경에 속한 성직자라면 자기 교구에서 결혼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혼이 내 행복을 크게 증진시키리라 확신하고 있고, 셋째, 미리 언급했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영광스럽게도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바로 그 귀부인의 특별한 충고이자 추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2번씩이나 몸손에게 청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헌스퍼드를 떠나기 바로 전 토요일 밤에 4인용 카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젠킨슨 부인이 드버그 양의 발판을 가지런히 놓는 동안 말씀하셨지요. 콜린스 씨, 결혼하세요. 당신 같은 성직자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어울리는 배우자를 고르세요.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중간계급 여성을 고르고 활동적이고 유용한 유형의 사람으로 너무 고귀하게 자라지 않아 적은 수입으로 살림을 잘할
그런 사람을 고르세요. 이것이 내 충고예요. 가능하면 빨리 그런 여성을 찾아 헌스퍼드로 데려와요. 그러면 내가 그녀를 방문하러 가도록 하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촌이여, 나는 캐서린 드 버그 귀부인의 관심과 친절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작지 않은 이점의 하나로 여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당신은 귀부인의 언행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귀부인께서도 틀림없이 당신의 재치와 쾌활함을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특히 그분의 높은 신분을 보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침묵과 존경심으로 그 재치와 쾌활함이 적당히 조절되면 말이지요. 결혼에 대한 나의 대체적인 견해는 이 정도로 해두고 이 상냥한 젊은 여성이 많은 우리 동네를 놔두고 롱본 쪽으로 마음이 향한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군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고결하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하지만 앞으로도 오래 사실 겁니다. 이 저택을 상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따님들이 상실감을 덜 느끼도록 따님 중에서 한 분을 아내를 선택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사촌이여, 이것이 내 청혼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에 대한 당신의 존경심이 깎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 바입니다. 자, 이제 가장 활기찬 언어로 나의 강렬한 애정을 당신이 확신하도록 하는 일만 남았군요. 난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요구한다 해도 재산을 주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나 당신 소유가 될 수 있을 그 이율 4%짜리 1,000파운드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전 재산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침묵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도 관대하지 못한 비난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이쯤에서 그를 중단시켜야 했다. 콜린스 씨, 너무 성급하시군요. 그녀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걸 잊으셨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 않고 말씀드리겠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주신 찬사에 대한 저의 깊은 감사의 뜻을 받아주세요. 저는 당신의 청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청혼을 거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콜린스 씨가 손을 멋들어지게 저으면서 말했다. 남성들이 고백을 하려 할 때 젊은 여성들이 속으로는 받아들일 생각이면서 겉으로는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 또 때로 그런 거절이 2번, 심지어 3번씩 반복되기도 한다는 걸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방금 한 말에 결코 실망하지 않고 머지않아 당신을 결혼식장으로 모시게 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너무하시네요.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여성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번씩 청혼을 받을 거라는 우연에 자신의 행복을 걸 정도로 무모한 여성이 아닙니다. 제 거절은 전적으로 진지한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어줄 여성이 못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니요, 당신을 아끼시는 캐서린 귀부인께서 저를 보신다면 제가 모든 면에서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라고 확신해요. 캐서린 귀부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게 확실하다면 콜린스 씨가 무척 심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귀부인께서는 당신을 반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세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당신의 겸양, 절약, 그리고 다른 좋은 점들에 대해 최고로 칭찬하겠습니다. 콜린스 씨, 정말이지 저를 칭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믿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아주 행복하고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당신의 청혼을 물리침으로써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게 청혼하신 일로 제 가족에 대한 당신의 미묘한 감정은 틀림없이 모두 해소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롱본 저택을 소유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일어섰는데 콜린스 씨가 이렇게 말을 걸지만 않았으면 방을 벌써 나갔을 것이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호의적인 답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신에게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릇 여성들은 남성이 처음 청혼할 때 거절하는 게 오랜 관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진실로 섬세한 여성다운 성격에 맞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나의 청혼을 더욱 부추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이지 콜린스 씨. 엘리자베스가 다소 흥분하여 소리쳤다.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시네요. 여태까지 한 말이 오히려 당신을 부추기는 걸로 보였다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거절한다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군요. 친애하는 사촌, 나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히 말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지요. 그렇게 믿는 이유는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청혼은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달리 말하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재산 정도가 꽤 바람직한 편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회적 위상과 드버그 가문의 도움, 당신 집안과의 관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청혼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당신의 지참금이 불행히도 너무 적어서 당신의 사랑스러움과 상냥함이 주는 효과를 상쇄해 버릴 것 같군요. 따라서 나는 당신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절을 애가 타게 함으로써 사랑을 증폭하려는 우아한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말이지 콜린스 씨, 저는 점잖은 남성을 고문하는 그런 종류의 우아함은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지하다는 찬사를 듣고 싶어요. 제게 청혼이란 영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는 몇 번이고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모든 감정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까요? 이제 저를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우아한 여성으로 보지 말고 진심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봐주세요. 당신은 변함없이 매력적입니다. 그가 어색하게 씩씩한 척하며 외쳤다. 그리고 당신의 훌륭하신 부모님 두 분이 지당하신 권위로 나의 청혼을 허락해 주실 때는 당신도 청혼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착각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곧장 말없이 물러났다. 만일 그가 그녀의 거절을 아영을 떨며 부추기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고집한다면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하면서 아버지의 거절은 단호한 태도로 전해질 것이고 아버지의 행동은 최소한 우아한 여성의 가식이나 교태로 오해되지는 않을 테니까.